PR 412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 Can Self Improve입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본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따라서 Large Language Mode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크면 클수록 더 좋다라는 말을 흔히 하고 합니다. 어, 말 그대로 모델이 크면 클수록 그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2018년에 처음에 엘모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버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GPT, 또 메가트론 T5, 그다음에 GPT-3와 같은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메가트론 튜링 NLG라고 해서 530 빌리언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크기의 어떤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모델 말고도 더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더 그 모델들은 그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어떤 테스트 로스라든가 아니면은 성능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 보이시는 거는 그 연산량과 하이퍼 파라미터 크기의 증가에 따른 그 테스트 로스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하루당 테라플로 그러니까 연산이 얼마 몇 테라플로까지 연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산이 점점 증가할수록 테스트 로스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넌 임베딩 그 다음에 그 넌 임베딩 파라미터 개수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로스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 모델에서 많이 요즘에 사용되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n context learning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받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체인 오브 숏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컨텍스트 안에 어떤 정보를 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문장이 긍정 문장이든 아니면 어떤 문장이 부정 문장이라고 하는 이런 뭐 과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장을 주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레이블, 긍정 또는 부정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언어 모델의 과제였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학습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앞에다가 그이 문제는 어떤 과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그젠플들, 예시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로 요 in context learning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 context learning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task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ask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과제가 어떠한 과제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translate English to French라고 하면은 영어를 그냥 프렌치로 번역해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자연어 natural language를 투입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스페셜 토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실제로 토크나이징 되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텍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mple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task description에 맞는 그런 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통해서 구분을 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편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그 input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그다음에 output입니다. 그래서 input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output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example들을 뭐 하나만 넣을 경우에는 뭐 원샷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두세 개 정도 넣으면 퓨샷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예시들, 이그젠플이 없이 그냥 태스크 디스크립션만 있고 혹은 뭐 태스크 디스크립션도 심지어는 없이 만약에 프롬프트만 넣었을 때 또 만약에 뭐 뭔가를 맞추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제로샷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태스크 디스크립션은 이제 언어 모델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하기 때문에 붙여주는 편이고, 태스크 디스크립션하고 프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제로샷 러닝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언어 모델이 과거에는 어떤 파인 튜닝을 통해서 지식을 학습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프리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과정 안에서도 이런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어떤 널리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게 최근의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나와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음, 뭐 대부분 근데 사실 구글이 리딩을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체인 오브 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말 그대로 연쇄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까 말했던 제로샷이라든가 아니면 퓨샷 러닝 이런 것들을 할 때 퀘스천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앤서를 보통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맨 위쪽에 여기 맨 위쪽에 보시면은 pet store has 64 puppies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쩌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answer가 사실은 9입니다. 그래서 그 9만 맞추면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과제인데요. 아니면은 혹은 뭐 the answer is 9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원래 일반적인 그냥 태스크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 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일종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을 그냥 바로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퍼피가 64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어떻게 됐고 그냥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뭐 36마리가 떠났다. 그래서 결국에 뭐 9마리가 남았다. 9마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 그, 체인 오브 섯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프롬프트가 뭐 여러 그 자연어로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그 이전 논문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전 어떤 연구들에서,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영어 도메인에 한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다른 프롬프트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 프롬프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퀘스천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그다음에 이런 텍스트랑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그 rational이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랑 그 다음에 이 답, the answer is 9이라고 하는 답까지 함께 생성하는 게 바로 이 COT, 그러니까 Chain of Thought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설명한 이 과정은 제로샷 COT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in context learning처럼 그 안에다가 그 question과 그다음 rationally와 그다음에 answer 이렇게 이것까지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내라라고 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퀘스천을 준 다음에 이런 답을 내기를 원하는 것. 요거를 보통 매뉴얼 C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학습 방법은 최근 구글에서 나오는 논문에서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구글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어떤 학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 두 가지 어떤 그 선행 연구들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퀘스천과 앤서가 있는 어떤 COT 이그젠플, 체인 오브 섯의 이그젠플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 앤서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그 디코딩 패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디코딩을 하는데 그 어떤 템퍼러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뭐 Alex is 10 minus 4는 2 이런 2 years old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Alex age is in the middle of 8 and 10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연어의 특성상 어떤 단일한 답은 결국에 숫자라고 하는 구라고 하는 것은
단일하게 나오지만 그 앞에 어떤 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이런 하나하나들을 패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디코딩 패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플한 디코딩 패스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수결, 그러니까 머저리티 보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템퍼러처나 이런 조절을 통해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9인데, 그러니까 정답이 9인지 아닌 2인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어, 2라고 하는 답이 나왔고, 그 다음 9라고 하는 답이 두 번째 패스에서 나오고, 세 번째 패스에서도 9라고 하는 답이 나오고, 뭐 네 번째에서도 만약에 9라고 하는 답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할 때, 이거를 머저리티 보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9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 COT 이그젬플의 앤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T 이그젬플을 아까 매뉴얼 COT 보시면은 앤서를 추출하기 전에 앞서서 이그젬플을 추가를 해주는데 그 이그젬플을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How old is Alex? 알렉스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그 아웃풋으로 가면 9이라고 이렇게 뽑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9인지 아닌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그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 머저리티에 대한 서포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답에 대한 컨피던스가 정답에 대한 액큐러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게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퀘스천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머저리티를 서포트하는 그 컨피던 수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액큐러시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통찰로 인해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레이블 되어 있지 않은 COT 이그젬플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지금 보면은 그 앤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믹스드 포맷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포맷이 여러 가지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COT example 플러스 퀘스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앤서는 한 다음에 이렇게 앤서를 맞추도록 하는 이런 어떤 포맷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COT 그러니까 체인 오브 숏이 아니라 그냥 인 컨텍스트처럼 우리가 인 컨텍스트 러닝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과 그냥 앤서 바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데 그 대신 스텝 바이 스텝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을 넣어준다는 거는 여기서 기대하는 게 바로 explanatory answer, 그러니까 설명하는 앤서를 원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퀘스천 플러스 그냥 앤서만 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9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non-explanatory answer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OT가 만약에 프롬프팅이 됐을 때는 설명을 하는 어떤 앤서, 뭐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9살이다. 야, 9살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앤서가 되는 거고, 그냥 바로 그냥 9살만 내게 원할 때는 이렇게 스탠다드 프롬프팅을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어떤 머저리티를 통해서 이런 패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또 거기서 이런 각각을 네개씩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게 바로 요 랭귀지 모델 셀프 임프루브드라고 하는 그 제안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어떤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COT, 그러니까 체인 오브 섯이라고 하는 어떤 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그젠플들, 그러니까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머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것을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거는 당연히 이거를 학습을 하면 성능이 오를까라고 하는 건데 비교적 꽤 많은 성능 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맷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포맷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selected chain of thought이라고 하는 게 요게 어 selected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manipulate 어
그러니까 요 퀘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T example 플러스 그다음에 요 퀘스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nswer A 이게 이 컴마 따옴표는 말 그대로 문자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스탠다드 프롬프트 example을 붙이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그 퀘스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그 데이터셋을 추후에 실험에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 데이터셋들이 사실 조금 그 익스펜시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 만드는데 익스펜시브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 한 5천 개 정도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4천 개? 이 정도 있다든가 그런 게 일반적이라서 그것들을 그 매니플레이션을 따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퀘스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퀘스천 A, B, C라고 하는 어떤 랜덤하게 퀘스천들을 뽑습니다. 뭐 세 개를 뽑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하게 개수도 랜덤하게 해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팔렘이라든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 넣고 이거에다가 연이어서 그다음에 질문을 생성합니다. 커절로 질문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그 아까 디코딩 패스를 생성했던 것처럼 여러 답변들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답변들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답변들을 생성했을 때 그 컴피턴스 스코어가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어떤 그 집단이 몰려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질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론을 하고 그럼 그걸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퀘스천에다가 그다음에 let's think step by step 아까 그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LLM에다가 넣어가지고 COT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COT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서술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부정확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때 잘 돼서 요 논문에서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매니플레이션까지 거치면은 어, 거친 게 바로 요 실험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총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에리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arithmetic reasoning하고 그다음에 common sense reasoning, 그다음에 natural language inference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그 에리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GSM8K라고 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어떤 수학 문제들을 나타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에 대한 데이터셋이고요. 그다음 드랍과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그 크라우드 소싱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는 non-tuple related 데이터셋만 사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그 에리어가 있는데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풋볼과 관련되지 않은 도메인만 선택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왜 풋볼만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이거가 처음 등장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풋볼과 관련한 영역을 뺐을 때 그 차이나 오브 섯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요 드랍에서 넌풋볼 릴레이티드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풋볼을 뺐다, 풋볼 영역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먼 센스 리즈닝 같은 경우는 오픈북 QA 얘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소싱된 데이터셋이고요. 그다음에 ARC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ARC에서 그다음에 좀 어려운 데이터셋들만 모아놓은 거를 ARC-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 추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Adversarial NLI 얘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소스된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추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시들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숫자에 관련된 거고 드랍 같은 경우는 숫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맞추는 그런 에리아도 있습니다.
오픈북 Q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ANLI, Adversarial NLI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는 팔렘 540B, 예, 540빌리언 모델을 썼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모델을 아마 비교가 될 텐데, 제한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학습시킨 거하고, 그 다음 제한된 모델을 제한된 학습 방법을 사용한 후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즈닝 패스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템퍼러처 조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32개를 만들어내서 학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링 같은 경우는 드랍이나 어드베서리 NLI 같은 경우는 좀 개수가 많아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셋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000개씩만 뽑아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냥 배치 사이즈는 32로 설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그 리즈닝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템퍼러처를 설정하는데 그다음에 0.7 또는 그다음에 1.2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아까 방금 설명드린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previous SOTA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두 개의 모델과 상관없이 그냥 previous SOTA 모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80,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without LMSI, 그러니까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거, 방법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스탠다드 프롬프팅,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솥이 없는 거, 그다음에 체인 오브 솥을 적용한 거, 체인 오브 솥을 적용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 방법을 전체 다 적용한 거. 이거를 그 디코딩 패스를 한 다음에 머저리티 보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믹스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는 게 그 LMSI고 여기서 머저리티 보팅만 사용한 게 그 보시면은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전 논문에 있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셀프 컨시스턴시하고 이렇게 세 개의 방법을 각각을 LMSI를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MSI를 적용한 모델이 ARCC라든가 아니면은 오픈북 QA 그 다음에 ANLI 2, 3에 대해서 각각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셀프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전에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였다면 이거는 그 unseen, 그러니까 보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아쿠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SWAMP,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QA, 그 다음에 A1, 그러니까 ANLI A1, RT 같은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도 어, 그 어, 방법을 적용했을 때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서 보면은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숏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포맷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빌레이션 스터디도 했었는데요. 보면은 without LMSI, 그러니까 LMSI가 없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학습,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숏만 뺀 LMSI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MSI를 그러니까 지금 풀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제너레이팅 퀘스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퀘스천을 아까 그 숫자가 적어서 셀프로 제너레이팅 했다라고 했는데 그 제너레이팅에 대해서 제너레이팅 한 것과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성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generated question에 대해서는 이런 성능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training set question에 대해서는 이런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레이션 관련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LMSI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 성능 같은 경우는 8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게 액큐레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코어가 5.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62빌리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29, 그다음에 540 같은 경우 56 이렇게 나왔는데 디슬레이션이니까 요거는 없고 그다음에 그 62빌리언 같은 경우는 57, 그다음에 8빌리언 같은 경우는 33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샘플링 패스라든가 아니면 템퍼러처, 그다음에 리즈닝 패스 같은 경우도 이 개수에 따라서 그 어떤 성능의 변화도 살펴보는데요. 그럼 보시면은 샘플링 패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기서는 뭐 따로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스텝 바이 스텝 어, 퓨샷 그러니까 퓨샷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그러니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제로샷보다 그냥 퓨샷으로 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템퍼러처는 뭐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닌데 1.2에서 가장 좋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닝 패스 같은 경우도 LMSI를 적용을 했을 때가 가장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가할수록 당연히 좋아지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